안녕하세요. 홍시의 출근길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저는 KG 모빌리티의 전기차 토레스 EBX를 타고 주행 중입니다. 현재 제가 시승 중인 차량은 이 세븐 트림의 썬루프, 인테리어는 그레이가 들어가 있고요. 20인치 휠과 어라운드 뷰가 들어가 있어서 차량 가액이 약 5,100만원 정도가 됩니다. 하지만 정부 보조금과 지자체 보조금을 다 받게 되었을 경우에 실 구매가는 4천만원 초반대가 되고요. 기본 트림이 E5라고 있는데 정부 보조금과 지자체 보조금을 다 받게 되었을 경우에 실 구매가는 3,900만원대가 됩니다. 사실 요 정도 덩치의 전기차가 3천만 원대라는 거는 거의 찾아보기 좀 힘들거든요. 현재 저는 방지턱도 많고 크랙도 많고 약간의 오르막까지 있는 노면이 좋지 않은 구간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출력의 부족은 없습니다. 정말 잘 나가주고요. 저는 현재 20인치 휠이 달려있는 차를 시승하고 있잖아요. 이게 제가 최초 시승할 때는 그때는 18인치가 달려 있었습니다. 토레스 EBX의 18인치와 20인치를 비교했을 때 가장 큰 차이가 나는 부분이 승차감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토레스 EBX 18인치는 기존 토레스가 가지고 있었던 나긋나긋하면서도 살짝은 탄탄한 그런 승차감을 가지고 있었는데요. 20인치는 나쁘지는 않아요. 나쁘지는 않은데 밸런스나 궁합 자체가 뭔가 찰떡인 느낌이 들진 않습니다. 전비 같은 경우도 당연히 18인치가 더 잘 나옵니다. 참고로 토레스 EBX의 전비는 약 5km 정도가 나옵니다. 경쟁 차종 아이오닉이나 아니면 EV6와 비교했을 경우에 전비가 조금 모자라긴 합니다. 왜냐하면 배터리 자체가 현대기아 같은 경우는 3원계 배터리가 들어가고요. 토레스 EBX는 많이 아시다시피 LFP 배터리가 들어갑니다. 두 배터리의 특성이 살짝 다르기는 해요. 특히 제가 타고 있는 LFP 같은 경우는 이 에너지 밀집도가 3원계 배터리에 비해서 조금 떨어진다고 하거든요. 대신 LFP 같은 경우는 열에 굉장히 강하다고 합니다. 실제로 요 몇 달 전에 토레스 EBX 화재 사건이 있었잖아요. 물론 이게 토레스 EBX 자체에서 불이 난 거는 아니기는 하고 이 옆에 있는 차량이 화재가 나면서 그 불이 옮겨 붙은 케이스긴 한데요. 배터리가 멀쩡했다고 합니다. 그만큼 어느 정도의 안전성과 이런 내구력이 좀 입증이 되었기 때문에 10년 100만 이 배터리 보증을 하고 있지 않나 싶습니다. 토레스 EBX는 배터리가 73.4kW가 들어가 있습니다. 코나 EV나 니로 EV와 비교했을 경우에는 용량이 조금은 더 높고요. 아이오닉 5와 EV6하고 비교했을 경우에는 용량이 조금 더 낮습니다. 출력이라든지 주행 가는 거리 같은 경우도 코나나 니로보다는 조금 높고 아이오닉 5와 EV6보다는 살짝 낮습니다. 일단 이게 LFP 배터리 자체가 에너지 밀집도라든지 출력 이런 것들이 리튬이온 배터리에 비해서 조금 떨어지는 거는 사실이긴 하지만 실제로 비교해서 이렇게 타보면 드라마틱하게 큰 차이가 나진 않습니다. 원래 전기차 자체가 밟자마자 즉각 토크감이 나오는 타입이다 보니까 출력 스트레스는 거의 없게 느껴졌고요. 주행 가는 거리는 지금 현재 배터리가 62%가 차 있고 주행 가는 거리는 306km를 주행할 수 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참고로 공조 시스템은 지금 사용하고 있지 않아요. 근데 1단으로 켜볼게요. 1단으로 켜면 주행 가는 거리가 269km로 훅 떨어집니다. 여기서 2단. 2단까지는 괜찮아요. 자, 이제 송풍 3단. 히터 3단. 3단까지 가더라도 주행 가는 거리는 변함이 없네요. 그러니까 공조 시스템 사용 유무에 따라서 이 주행 가는 거리가 좀 차이가 많이 나는 타입인 것 같긴 합니다. 그리고 토레스 EBX에는 여기 중앙부에 무선 충전 패드가 있습니다. 근데 이게 출시 초반에는 아이폰 기준으로 12까지밖에 충전이 안 된다고 했어요. 근데 지금 현재 기준으로 아이폰이 14까지는 충전이 된다고 합니다. 참고로 제가 딱 아이폰 14를 쓰고 있거든요. 하지만 아이폰 15를 쓰신다면은 EBX에서 무선 충전을 할 수가 없다는 게 어떻게 보면 좀 단점이 될 것 같기도 합니다. 갤럭시 쓰면 되죠. 자, 현재 저는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을 틀고 주행하고 있는 중입니다. 내비 기반 스마트 크루즈도 지원이 되고요. 차선 변경 보조까지 지원이 됩니다.
이게 일반 토레스랑 비교했을 경우에 ADAS라든지 ACC 부분에서 좋은 게 뭐가 많이 들어갔거든요. 일반 토레스에 비해서 레이더의 센서라든지 카메라의 센서 이런 것들이 조금 더 좋은 게 들어간 것 같긴 합니다. 차선 보조라든지 핸들 보조 이런 것들도 인식률이 내연기관 토레스에 비해서 좀 더 좋게 느껴져요. 그리고 이게 고속도로로 갔을 경우에는 차선 변경 보조까지 같이 지원이 되기 때문에 굉장히 운전의 피로도를 낮춰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차선 변경을 하고 싶을 때 이렇게 깜빡이를 킨 다음에 전방에 차선 변경이 가능한 곳을 화면을 통해서 알려줍니다. 그리고 가상 엔진 사운드가 있는데요. 타입을 두 가지 중에 하나를 고를 수가 있습니다. 지금은 가상 엔진은 1번이거든요. 근데 이게 뭔가 에코 모드에서는 크게 들리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스포츠 모드로 바꿔볼게요. 스포츠 모드고 밟아보겠습니다. 그냥 일반적인 전기차의 사운드를 가지고 있는 것 같은데요. 특별한 사운드는 아닌 것 같아요. 그리고 2번입니다. 다시 한번 밟아보겠습니다. 뭔가 이 가상 엔진음 타입이 두 가지나 있기는 하지만 이 1번과 2번 간의 차이가 그렇게 크진 않는 것 같아요. 그냥 전기차에서 들을 수 있는 그런 사운드가 느껴집니다. 자, 그리고 전기 모터랑 배터리가 들어가는 차량들은 회생제동 기능이 있습니다. 보통의 내연기관은 제동을 했을 때 이 운동 에너지가 열 에너지로 변하면서 그 열 에너지를 그냥 방출하거든요. 그러니까 제동될 때 이 디스크와 패드가 맞물리면서 마찰에 의해서 제동이 되는 타입이기 때문에 마찰이 되면 열이 발생하죠. 그 열을 활용을 하지 못하고 여태까지는 버렸어요. 근데 배터리나 전기 모터가 들어가는 차량들 같은 경우는 제동이 되었을 때 전력 공급을 제동할 때 차단을 합니다. 차단을 하더라도 바퀴는 굴러가잖아요. 그 에너지를 다시 배터리로 흡수를 합니다. 그래서 회생제동이거든요. 다시 쓸 수 있는 에너지라고 해가지고. 그래서 토레스 EBX도 전기차이기 때문에 회생제동 기능이 들어가 있는데요. 처음에 이제 전기차가 출시된 지 얼마 안 됐을 때에는 좀 뭔가 이 회생제동 감도가 너무 과격했습니다. 가면 가고 서면 서고 뭔가 중간이 없는 느낌이었거든요. 그래서 자꾸 막 말타기 현상도 일어나고 좀 오래 타면 멀미도 나고 옆에 탄 사람은 차 이거 왜 이러냐부터 해가지고 진짜 막 스트레스가 엄청 많았었는데 요즘 전기차들은 회생제동을 그냥 일반 내연기관처럼 정말 자연스럽고 부드럽게 개입을 해줍니다. 현재 지금 레벨 1부터 3까지 중에서 2로 해놓은 상태거든요. 여기서 엑셀에서 발을 떼도 뭔가 훅 하고 감속되는 느낌이 없어요. 그리고 초반에 회생제동이 개입될 때 그게 정말 부드러워요. 진짜 그냥 사람이 운전을 하는 것처럼 브레이크에 페달을 살포시 얹어서 쭉 밟는 것처럼 지금 페달을 뗐는데도 뭔가 턱턱 선다 그런 느낌이 전혀 없습니다. 전혀 없어요. 그러면서도 첫 느낌은 부드럽대 강력한 회생제동 개입을 하기 때문에 거의 원페달 드라이빙에 준할 정도로 그냥 계속 엑셀 패드만 밟으면 되는 거예요. 브레이크를 밟을 일이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이걸 패드 시프트를 꾹 눌렀을 때에는 스마트 모드로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스마트 모드는 이 주행 조건에 따라서 아니면 내비를 설정했을 경우에 그 도로 환경에 따라서 회생제동 개입량을 알아서 조절을 해주는데요. 지금처럼 쭉 항속할 때에는 거의 회생제동 개입이 거의 안 느껴집니다. 근데 가고서고 막히는 길에서는 어느 정도 회생제동을 좀 적극적으로 사용을 해줘서 브레이크 밟을 일이 거의 없어서 편했습니다. 정말 편했어요. 회생제동을 아예 끌 수도 있거든요. 아예 끄고 다녔을 때랑 회생제동을 어느 정도 켜고 다녔을 때랑 주행 가는 거리가 막 크게 차이가 나진 않는데 조금 차이가 나는 걸 느꼈습니다. 대신 회생제동을 이렇게 넣더라도 이렇게 감쇄되는 느낌이 자연스럽고 부드럽기 때문에 뭐 문제 없는 것 같아요. 정말 편안하게 운영을 할 수 있지 않나 싶습니다. 그리고 이 차가 뭐 퍼포먼스 그런 출력을 기대하는 차가 아니기는 하잖아요. 그냥 데일리로 탔을 때 만족감이 은근하게 높습니다. 그래서 이 토레스 EBX는 제가 최초 시승회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기존의 내연기관을 운용하셨던 분들이 이제 전기차로 이제 기변을 하셨을 때 선택하시면 좀 좋을 것 같다는 느낌이 많이 받았습니다. 왜냐하면은 전기차 특유의 이질적인 감각이 크게 없어요. 그렇다고 뭐 출력 부족 이런 것도 없고, 그리고 승차감 같은 경우도 그냥 SUV가 가지고 있는 탄탄하면서도 여유로운 그런 감각을 가지고 있어서 단점이다 라고 생각될 부분이 없습니다.
그리고 가장 큰 장점 중에 하나가 바로 넓은 실내 공간이지 않을까 싶은데요. 같은 플랫폼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토레스랑 그냥 실내 공간이 똑같습니다. 똑같아요. 그리고 루프 캐리어를 사용하실 분들은 충분히 이렇게 적재를 할 수 있어서 퍼포먼스만 기대하지 않으신다면 전반적인 만족도가 굉장히 높으실 거예요. 솔직히 이게 실구매가가 3,900만 원부터 시작하는 전기차인데 여기다가 퍼포먼스까지 기대한다? 그거는 좀 말이 안 되는 생각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실내로 돌아와서 인테리어가 블랙이랑 그레이 또 브라운 이렇게 세 가지 중에 하나를 선택을 할 수 있거든요. 근데 KGM 차들은 약간 뭔가 공통적인 게 있는데 블랙 시트를 제외한, 그러니까 칼라 시트 있잖아요. 지금처럼 뭐 그레이라든지 아니면 브라운 이런 것들을 선택했을 경우에 추가금이 발생을 합니다. 실제로 제가 타고 있는 게 이게 뭐 그레이 색깔이거든요. 근데 요거를 선택하게 될 경우 20만 원이 추가가 됩니다. 그렇다고 뭐 별도의 가죽의 퀄리티가 달라지진 않아요. 그냥 블랙 시트와 동일한 가죽이 들어가 있는데 색깔이 바뀌었다는 것만으로 추가금이 발생한다는 게 조금 아쉽습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뭐 현대기아 차들 같은 경우는 트림마다 다르기는 하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트림으로 올라갔을 경우에는 나파 가죽, 천연 가죽, 일반 가죽 이런 거 외에는 컬러만 병행할 수 있는 이 스펙트럼이 조금 있거든요. 근데 KGM 차들 같은 경우는 그런 컬러의 선택권이 무조건 추가금인 방식이라서 어떻게 보면 그건 조금 아쉬운 것 같기도 합니다. 근데 아무튼 저는 이제 블랙 인테리어도 타보고 지금 또 이제 그레이 인테리어도 타봤는데 확실히 요즘 차들은 이 실내 컬러가 밝으면 밝을수록 고급스럽고 예쁘고 만족감이 좋습니다. 특히 이 센터 쪽에 이런 가니쉬도 밝은 컬러가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그런지 운전석에서 딱 앉았을 때 만족감이 훨씬 좋아요. 그리고 지금 이게 그레이 인테리어라고 하긴 하지만 실제로 봤을 때에는 베이지에 가까운 시트 컬러거든요. 지금 제가 또 청바지를 입긴 했는데 이렇게 밝은 시트 이염되면 어떡해요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정말 걱정이 되신다면 가죽 코팅을 하시면 됩니다. 요즘 코팅제 그런 거 많이 나와 있거든요, 시중에. 그래서 코팅을 하시거나, 근데 요즘 이제 시트 같은 것들이 기술력이 좋아졌나 봐요. 옛날 시트는 진짜 청바지 한 번만 입어도 뭔가 미묘하게 이렇게 좀 이염이 있었거든요. 근데 요즘 차들의 시트는 이염이 과거에 비해서는 크게 발생하지 않는다라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계속 타다 보면 어쩔 수 없이 더러워지긴 하겠죠. 정말 걱정이 되신다면 저는 블랙 시트 추천드립니다. 블랙 시트나 아니면은 카바를 깔든가요. 근데 카바를 깔면은 이 예쁜 인테리어를 선택한 의미가 좀 옅어질 것 같기도 합니다. 필러도 이 그레이 인테리어를 선택하게 되면 좀 밝은 컬러가 들어가거든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준대형급이지 않은 이상 그 아래급 있잖아요. 경영, 소형, 준준형, 중형 이때까지는 밝은 컬러의 필러가 들어가는 게 훨씬 좋습니다. 왜냐면은 이게 블랙이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뭔가 차가 넓은 차인데도 불구하고 조금 좁게 보여요. 실제로도 이제 집으로 비유했을 때 원룸에서 블랙 인테리어를 하는 경우가 많지가 않습니다. 좀 좁아 보이거든요. 그래서 화이트 인테리어를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거랑 비슷한 느낌인 거예요. 그러니까 차급이 E 세그먼트 이상이지 않는 이상 이 필러는 밝은 컬러가 훨씬 더 실내 공간을 넓게 해주는 그런 효과를 가지고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뭐 토레스급이면은 뭐 사실 작은 차가 아니기 때문에 블랙으로 선택을 해도 크게 무리가 있진 않아요. 그리고 제가 빨간 신호 때문에 이렇게 정차 중이었는데 뒤에 선행하는 차가 급정거를 했거든요. 근데 이 토레스 EBX가 알아서 경보를 올려주면서 비상등을 전멸을 해주더라고요. 굉장히 많이 발전을 한 것 같아서 운전자 입장에서는 운전이 편해지고 또 이제 안전성도 조금 올라간다라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지금 제가 타고 있는 게 E7의 풀업 사양이거든요. 그런데도 아쉬운 것 중에 하나가 바로 HUD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이 정도 덩치감에 HUD가 없는 차가 많진 않거든요. 근데 HUD가 옵션으로도 선택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뭔가 HUD가 있었다면은 좀 더 만족스러운 차가 되지 않았을까 싶고요. 또 한 가지는 스피커입니다. 보통의 다른 브랜드들은 스피커로 옵션으로 선택을 할 수가 있잖아요. 조금 좋은 스피커, 뭐 크렐 사운드라든지 보스 사운드, 좀 위급 같은 경우는 뭐 하만 카돈, 뭐 뱅앤 올룹슨. 근데 토레스 EBX는 없어요. 이거는 내연기관도 동일했죠. 그래서 사운드, 음악 이런 것들을 정말 중요시 여기신다면은 조금 아쉬운 포인트가 될 것 같기도 합니다. 제가 이 사운드를 들어봤는데 뭐 기본 오디오가 들어가 있어서 그런지 뭐 그렇게 좋다라는 느낌은 못 받았어요. 그리고 또 하나 아쉬운 것 중에 하나가 바로 4륜구동의 유무입니다.
토레스는 4륜구동을 선택할 수 있죠. 근데 EBX, 전기차는 4륜구동을 선택할 수 없습니다. 전륜구동 단일 방식이에요. 이게 SUV를 선택하시는 분들의 이유가 뭐 넓은 공간도 있긴 하겠지만 레저를 좋아하시는 분들도 SUV를 많이 선택을 하시잖아요. 노면이 안 좋은 상황이라든지 접지력이 약해지는 상황에서 EWD는 아쉬울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나중에 개선이 되었으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차 키는 일반 토레스랑 동일하게 생겼습니다. 아주 동일하게 생겼어요. 그리고 키 케이스가 이렇게 생겼습니다. 뭔가 KGM은 이런 키 케이스에 공을 많이 들이는 것 같아요. 키 케이스 자체의 가죽 질감도 좋긴 한데 퀄리티 이런 것들이 괜찮습니다. 괜찮아요. 자, 이렇게 토레스 EBX를 시승해 보았습니다. 토레스 EBX의 가장 큰 장점은 역시나 가격 접근성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실제로 탔을 때에도 데일리카로 탔을 때의 만족감이 상당한 전기차이기 때문에 충전 스트레스가 크지 않은 곳에 거주하신다 하시면은 이 토레스 EBX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퇴근 중이신가요? 오늘 하루도 정말 수고 많으셨고요. 좋은 밤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그럼 다음 리뷰 때 뵙도록 할게요. 그럼 안녕. 안녕.